안녕하세요. 행복한 은퇴교실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은퇴자의 건강 관리에 대한 얘기로 오늘은 달리기의 효능에 대한 경험을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달리기는 혈압과 혈당을 낮추고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배경 영상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세계에서 땅의 기운이 가장 세다고 많은 관광객들이 그 기운을 받기 위해 찾는 미국 애리조나주의 세도나의 아름다운 도시 모습입니다. 다시 오늘 달리기의 효능이란 본론으로 돌아와서 은퇴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은퇴 초기는 이것저것 그동안 해보고 싶었는데 직장일로 시간과 돈이 없어서 못 해본 것들을 많이들 해봅니다. 그러다 얼마 못 가서 많은 분들이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심심하고 지루하다며 다시 직장을 구하거나 또는 돈 버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아니면 놀면 빨리 늙는다며 첫 직장에서 은퇴하면 바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퇴직하고 쉬고 싶지만 쉴 형편이 안 되어 여전히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경제적으로 풍부하지는 않지만 그냥 있는 것에 맞추어 살자는 주의로 모든 것을 접고 내가 하기 싫은 것만이라도 하지 않고 지내자. 직장 생활을 하면 시간에 맞춰 출근하고 상사나 부하의 눈치 보기 이런 거 참 하기 싫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 그만두고 그냥 작은 연금이지만 연금에 기대어 귀찮고 하기 싫은 일을 안 하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삼고 살다가 지루해지면 하고 싶은 것을 하나 둘 찾아서 해본다는 신념으로 은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산다. 시간은 많고 돈이 있어야 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돈은 그 다음이고 돈이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은데 생각지도 못한 건강이 받쳐주질 않아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에 뒤늦게 속으로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건강은 죽는 것이 문제지 아직 건강 때문에 뭘 못할까 그런 생각 별로 안 해봤고 늘 시간과 돈이 문제지 이게 저의 관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며 크고 작은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바로 여기저기 몸에서 보내는 나쁜 신호들입니다. 은퇴자 나이면 대체로 이제 건강이 기울어지고 몸 구석구석 여러 부품들이 고장이 나는 시기인데도 은퇴 생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젊은 시절 돈 번다고 몸을 마구 굴려서 충분히 몸 팔아 돈을 벌었는데 은퇴 후에도 여전히 돈 버는데 몸을 바치고 자신을 돌볼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고혈압, 당뇨,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이란 세 가지 고질병이 일보다 돈보다 내 몸을 돌보는 데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을 굳히게 만들고 게다가 전립선 암 수치를 나타내는 PSA 수치가 암 검사를 해야 하는 근처까지 치솟아 온통 비상이 걸리고 그러다 식단 조절을 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면 또 조금 내려서 장기간 유럽 여행, 미국 여행을 떠났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찜찜하고 여행의 재미를 반감시키고 있었습니다. 전에 미국 여행을 가면 야호 신난다를 외치며 그냥 대륙 횡단을 목표로 한 달 이상 자동차로 넓고 드넓은 미 대륙을 휘젓고 다니는 그 자체가 큰 즐거움이고 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여행 역시 가방을 둘러매고 양손에 큰 여행 가방 끌고 예스럽게 포장한다고 해놓은 유럽 특유의 네모난 돌 도로를 여행용 가방을 끌기는 얼마나 불편한가. 그래도 여행은 즐겁다고 늘 웃고 떠들며 다녔는데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서 그 좋던 즐거움도 그 크기가 많이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이제 몸에 이상이 있다고 정기 점검을 해야 하는 상황이면 잔뜩 여행 계획을 세웠다가도 검사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여행도 취소하고 치료에 전력을 다하고 그런다고 젊은 시절처럼 건강이 정상으로 회복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계획이 엉망이 되고 삶의 질은 훅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아프지 않아야 우리 은퇴자들이 꿈에 그리고
늘 마음속에 은퇴만 하면 신나게 하겠다던 여행을 하든 전원생활을 즐기든 즐겁게 하지 아프면 모든 게 꽝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평소는 많은 시간을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잠 잘 자고 물을 많이 마시며 틈나는 대로 숲으로 달려가고 건강해지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지 나머지 한번 여행을 가면 당차게 길게 대차게 한 바퀴 돌고 평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수도승처럼 최선을 다해 건강식하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돈 있고 시간 나고 다 갖추어져도 몸이 아프면 꽝입니다. 일단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건강하면 큰 돈 안 들이는 작은 것들에도 얼마든지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요산 배출이 잘 안 된다고 통닭 안 돼, 시원한 맥주 안 돼, 잠이 안 온다고 커피 안 돼. 아이고 하나님, 그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없어. 그냥 도 닦고 수도하는 마음으로 살아. 그래도 건강할 것이란 보장은 못해입니다. 거기다 안 죽을 만큼 운동을 해야지 앉아있고 누워있는 시간은 혈압, 당뇨가 가장 좋아하는 너의 자세다입니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달리기입니다. 운동 중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등산, 계단 오르기 등 다양한 운동을 하던 중 늘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는 고혈압, 당뇨, 전립선 비대증 등에 신경을 쓰고 있던 차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나이가 있는 70대 마라토너들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다들 마라토너로 하체는 단련되고 얼굴은 햇볕에 걸려서 좀 더 주름이 지고 나이 들어 보이시지만 그분들 혈압, 당뇨 없고요. 그 나이에 대부분 앓는 성인병이 없어서 먹는 약이 없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70대면 혈압약, 당뇨약은 기본 아닌가요? 건강한 모습에 마라톤이 엄청 좋은 거구나. 그런데 뭐가 좋은 줄은 알지만 좋다고 본인이 마음도 내키지 않는데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마라톤 대신에 그냥 달리기라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졌고 또 나의 친한 친구가 60이 넘으면 남성들 대부분이 앓는 전립선 비대증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젊은 시절 남들보다 그 병이 좀 더 일찍 찾아온 모양입니다. 회사에서 베트남 발령이 나서 가족 없이 혼자 주재하며 그 더운 나라에서 근무하고 나서 퇴근 후 별 할 일도 없고 그래서 매일 근처 학교 운동장에서 1시간 이상을 달리며 땀을 줄줄 흘리고 운동을 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엄청난 물을 많이 마시면서 몸을 정화했더니 전립선 비대증이 없어져서 지금까지 잘 지낸다는 소리를 듣고 달리기가 최고구나 하는 생각에 달리기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처음은 달리기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근처 체육관 운동장 500m 트랙을 걷다 뛰다 힘들면 다시 걷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2시간 동안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처음 며칠간은 밤에 잠을 자는데 다리가 아파서 자다가 끙끙 앓는 소리도 내고 다음날 일어나면 장단지가 천근만근이라 걷기도 싫고 그랬지만 일단 무조건 오전 10시가 되면 운동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2시간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하니까 다리에 힘이 오르고 장단지도 단단해지고 걷는데 힘든 걷기, 싫다 이런 기분이 별로 안 들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그렇게 체육관 운동장을 열심히 걸으며 유튜브 방송이나 음악을 듣는 산책보다 조금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처음 바로 달리는 것은 힘이 들고 빨리 걷기를 몇 달 하고 달리다 걷다 달리다 걷다를 반복하는 인터벌 달리기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약 3개월 정도를 매일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2시간 동안 달리고 걷기를 했더니 일단 하체가 굉장히 단단해지고 수면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다가 11월 말이 되면서 날씨가 추워져서 동네 주민센터에 있는 헬스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렴하고 집에서 가까워 다니기 편하고 무엇보다 날씨에 상관없이 꾸준히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달리기는 러닝머신을 이용하며 기록을 재고 매일 꾸준히 일정 수준 이상 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봄이 되면서 야외 달리기로 바꿀까 생각도 했는데 야외 달리기는 공기가 좋고
주변 경치를 보며 달리는 상쾌한 기분은 있지만 물과 수건, 그리고 기록을 재는 도구 등을 몸에 지니고 달리기는 실내 러닝머신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러닝머신 바닥이 부드러워서 쿠션감에 왠지 무릎 관절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듯해서 실내에서 달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달리기 전에 몸도 풀 겸 1시간 정도 놀며 쉬며 거기서 다양한 기구를 사용하면 지루한 운동을 좀 재미있게 할 수 있고, 달리기 하기 전에 근력 운동을 하고 달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하고,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꾸준히 달리기를 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친구처럼 전립선 비대증을 고치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특히 60대가 넘으면 7, 80%가 겪는다는 전립선 비대증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달리기로 고혈압이 나았고 당뇨가 나았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혈압 당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정지시키고 유지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일단 몸이 멋있게 만들어졌습니다. 뱃살이 줄어들고 배가 납작해졌습니다. 그리고 주 3회 실내 러닝머신에서 50분간 6km 달려서 전신이 땀으로 흠뻑 젖는 그 기분, 그리고 옷도 다 젖고 수건 하나를 다 말아낼 정도로 땀을 흠뻑 흘리고 나면 몸속 노폐물이 완전히 빠져나가고 갈증으로 마시는 물로 몸이 정화되는 기분,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 의학적 아무런 근거도 없는 그냥 자뻑에 빠져서 신나게 즐겁게 달리기와 다른 근력 운동을 꾸준히 2년 넘게 했습니다. 뭘 하겠다고 프로그램을 짜거나 계획을 세워서 오늘부터 마음먹고 해야지 하며 노트에 몇 시에 뭘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얼마를 달리고 이런 계획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몇 년을 그렇게 연초 계획을 세워 해봤는데 첫 달은 대차게 시작해놓고 지쳐서 한 달도 못 버틴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예전에 닭공 축구란 용어 한창 유행했습니다. 이론적으로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난리를 치지만 결국 생각과 이론대로 안 되니 일단 행동을 하란 뜻으로 이런 공개된 방송에서 이런 거친 말이 좀 부적합하긴 하지만 그 뜻은 일단 닥치고 공이나 차란 뜻으로 행동, 액션을 강조한 것입니다. 달리기는 아무런 준비도 필요 없으니 일단 밖으로 나간다. 일단 걷는다. 기분이 좋으면 좀 빠르게 걷는다. 대신 음악이나 다른 유튜브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라도 틀고 재미있게 걷는다. 더 좋은 방법은 동물을 하나 구해서 같이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이 움직일 말동무. 그럼 약간 약속 같아서 웬만해선 빠지지 않고 가야 할 것 같은 의무감도 좀 생기고, 그렇게 해서 매일 잘한다. 이런 생각 말고 허접하지만 그냥 한다. 그렇게 해서 매일 잘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허접하지만 그냥 한다. 이런 생각으로 만보기 하나 차고 숫자나 체크하며 아무튼 닭공 축구처럼 닥치고 그냥 걷는다. 그런 기분으로 한두 달만 하면 분명 그 시간이 되면 당연히 밖으로 나가고 도리어 안 하면 이상한 느낌이 들고 찜찜하고 뭐를 안 하고 하루를 넘기는 느낌. 그러니 일단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걷기만 하지 말고 조금씩 달려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심하게 하지 말고 조금 달리다 힘들고 숨이 차면 그냥 또 걷고 또 달리고 걷고 잘하겠다, 빡세게 하겠다, 이런 의무감, 죄책감 이런 거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핵심은 매일 꾸준히 정해진 분량만큼 시간을 채우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 2시간 도서관에서 하기로 했으면 엉덩이 붙이고 2시간 그냥 버티는 것으로 시작하듯이 달리기는 힘들고 싫다면 처음은 그냥 빠르게 걷는 것으로 대신하되 반드시 정한 시간은 채우는 것입니다. 하루 2시간이면 2시간, 그것도 가능한 정해진 같은 시간대에, 즉 오전 10시부터 12시 아니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말입니다. 달리기를 한다고 몸에 병이 낫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몸이 홀가분하고 종아리가 단단해지고 옷을 입으면 오태가 납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수면장애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정말 많이 개선되고 일단 누우면
4시간 정도는 통잠을 자고 다시 잠이 깨도 2시간 정도 추가로 잠을 자며 수면 장애는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달리고 나서 혈압을 측정하면 많게는 20 정도 혈압이 떨어지고 10에서 15는 기본적으로 떨어집니다. 달리기의 가장 큰 효과는 혈압을 낮추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반드시 마라톤까지는 아니라도 매일 꾸준히 일정한 거리를 한번 달려보십시오. 분명 혈압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혈압을 낮추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깊은 쉼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1시간 정도 달리기를 하고 나면 혈압이 제일 많이 내려가고요. 그 다음이 심호흡입니다. 달리기를 해서 혈압이 내려간다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또 이해도 가지만 다리도 아프고 숨이 차니 알지만 귀찮아서 못하는 달리기인데 심호흡이 혈압을 낮춘다고요? 저도 유튜브에서 어느 선생님이 하는 것을 보고 좀 의아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직접 해보면 달리기만큼은 아니라도 분명히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론상으로 하루 종일 달리고 달리다 다리가 아프고 숨이 차면 깊은 심호흡을 하면 혈압은 하루 종일 낮은 상태를 유지하겠네요. 네, 이론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어떻게 달리나요? 어려운 일이고 틈나는 대로 자주 달리면 혈압이 내려가고 심호흡은 사실상 걸어다니면서 또는 의자에 앉아서 쉴 때도 늘 언제나 가능한 것이 심호흡입니다. 심지어 지하철 안이나 버스 안에서도 앉거나 서거나 상관없이 남들이 눈치 못 채게 혼자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이 깊은 심호흡입니다. 또 다른 혈압을 낮추는 방법은 심호흡의 사촌이 바로 노래 부르기입니다. 혼자 숲길이나 공원이나 내과 천변을 걸을 때 호흡이 긴 노래를 불러보십시오. 노래를 부르면 고저장단을 맞추고 길게 빼고 고음을 올리며 숨을 참았다 내뿜으면 이 또한 심호흡과 유사한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은퇴자나 고령자가 대다수 고민하는 높은 혈압, 달리기, 심호흡, 노래 이 세 가지를 번갈아서 일상에서 살려나가면 혈압을 내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몸을 쉬지 않고 많이 움직이며 일정 수준 몸이 좀 나른하고 피곤하게 되면 밤에 숙면을 취하는 데도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달리기가 은퇴자나 나이 든 사람들에게 주는 다양한 건강적 측면의 효과를 알아보았습니다. 달리기 하면 좋은지 누가 모릅니까? 괜히 달리기를 많이 하면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노년에 고생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 노년이고요. 다리를 아끼고 사용하지 않으면 도리어 다리 근육이 다 빠져서 다리가 가늘어지고 뼈와 뼈가 맞닿아 무릎이 더 빨리 아플 수도 있습니다. 다리의 근육을 키우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이 건강에 더 도움이 되는 듯 합니다. 작게나마 매일 꾸준히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니 닭공 축구처럼 일단 닥치고 달려봅시다. 다음 시간은 달리기와 짝꿍으로 한 철봉 얘기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얘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